갑자기 끊겨서 다시 하게 됐네요.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다룬 적이 있어요. 어떤 회로와 회로 블럭이 있다고 할 적에 여기가 뭐 송신기다. 근데 그 안테나 지금 이게 송신기에서 안테나가 하는 경우죠. 그 경우에 반사 계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다 전달되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안테나에서 튕겨져서 다시 반사되는 경우 이 반사 계수가 가능하면은 이게 반사 계수가 제로 되도록 해야겠죠. 반사 계수가 0. 반사 계수 0이라는 것은 반사파가 전혀 없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맥시멈 파워가 트랜스퍼 되는 이쪽으로 반사제가 전혀 없고 맥시멈 모든 에너지가 다 이쪽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되는 건데, 이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죠. 임피던스 매칭. 임피던스 매칭의 기본은 이건 지워도 되겠죠. 벡터 함수 저거에 많이 썼으니까. 임피던스 매칭의 기본은 이렇게 되죠. 전체 회로가 공진이 돼야 돼. 첫째, 회로 전체가 공진. 다시 말해서 공진이라는 것은 이 전체 회로의 x가 뭐죠? 그 리액턴스가 제로가 되는 상태, 공진이라고 하죠. 리액턴스, 전체 회로의 리액턴스가 제로가 되는 상태, 그걸 공진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그 어딘가 이제 고여 있는 것들이 제로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고여 있는 것이 제로가 되는 거, 공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RS와 RL이 영한다. 소스 쪽의 임피던스, 그 레지스턴스하고 그 로드 쪽의 레지스턴스가 같도록 한다라는 것이 임피던스 매칭이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뭐 굳이 하나 더 그러자면 소스 쪽에 임피던스를 CS라고 하고 로드 쪽에 임피던스를 CL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RS 플러스 JX가 되겠죠. 얘는 RL 플러스 JXL이 될 것이고, 이런다고 할 적에 임피던스 매칭은 우선 전체 회로의 허수부가 제로가 돼요. 다시 말해서 공진이 일어나야 돼요. 전체 회로의 리액턴스가 제로가 돼야 돼요. 전체 회로의 리액턴스는 뭐예요? 전체 회로의 리액턴스는 JX 플러스 JXL, 이것이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XL이 얼마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XS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게 많을 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반사가 제로가 되는 그런 기준을 지금 잡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XL-XS가 같아야 되고, 이것이 상쇄돼야 돼요. 상쇄가 되고, 그래서 그걸 공진이라고 하죠. 리액턴스가 제로가 되는 거. 그리고서 이것의 레지스턴스하고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실수부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걸 종합하게 되면, 두 개를 종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X, R, S가 소스 쪽 임피던스가 RS 플러스 JX 이거일 때, CL은 RL 플러스 JXL
이것이 돼야 돼요. 이거 같고 아래서 같고 마이너스 j x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것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돼야 돼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된다. CL이 소스 쪽의 임피던스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해요. 이메이저리 파트는 서로 상쇄가 되도록, 그리고 리얼 파트는 같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가 일어난다. 반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임피던스, 그걸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죠. 임피던스 매칭. 우리 말로는 임피던스 정합. 모든 회로에서, 모든 회로의 앞쪽 회로와 모든 회로의 어떤 회로 블록이 쭉 있다고 할 적에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데 그 블록마다 A, B, C 블록마다 이 사이에서 항상 임피던스 매칭을 해줘야 되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도 임피던스 매칭을 해줘야 돼요. 이것과 그 다음에도 임피던스 매칭을 해줘야 돼요. 블록과 블록을 연결할 적에 항상 임피던스 매칭을 해줘야 한다.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것은 지금 요 부분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임피던스 매칭의 조건은 뭐냐? 공진이 돼야 되고, 전체 회로로 봤을 적에. 그리고 실속끼리는 서로, 저항끼리는 서로 같아야 된다. 소스 저항과 로드 저항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걸 어디서 나온 거냐? 반사계수가 제로다라는 거야. 반사계수 제로. 반사계수 제로라는 그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반사계수 제로. 반사계수 구하는 건 지금 하지 않을게요. 그건 뭐 다른 이 앞에서도 한번 잠깐 다룬 적이 있고, 다른 그에서도 다른 과목에서 이미 배웠던 거든지 앞으로 배울 거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사계수 제로라는 조건을 넣게 되면 결국 이것과 이것이 이런 조건이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쓰게 되면 CL은 CS의 컨주게이트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은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컨디션, 임피던스 매칭,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CL이 CS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된다. 그렇게 되면 임피던스 매칭이 이 임피던스 매칭은 모든 회로에서 저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저렇게 맞춰주는데, 처음부터 어떤 안테나가 공진하는 안테나면 쉽겠죠. 리액턴스 파트가 없는 것, 그게 공진하는 거죠. 공진하는 안테나는 리액턴스가 X 안테나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리액턴스가 이렇게, 리액턴스가 제로, 그게 공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 매칭이 쉬워요. 임피던스 매칭이 쉽다. 그 얘기를 알겠죠?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 쉬워요. 왜? 공진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공진하는 안테나니까. 다시 말해서 리액턴스가 제로가 되는 안테나니까 그냥 단순히 인풋 임피던스, 그러니까 소스 임피던스하고 그냥 임피던스만, 소스 레지스턴스하고 레지스턴스 값만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이 안테나에, 이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에, 이쯤 되면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야겠네. 그래서 이걸 반파장 다이폴 좀 깊이 있는 것은 이제 스판을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할까요? 이거 그냥 다 했으니 다 했네. 이만큼 다 했네. 그래, 반파장 다이폴 한두 개만 더 하면 되겠다.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 그게 중요한 안테나예요. 일단 공진이, 스스로 공진이 되기 때문에 반파장 상태에서 공진이 돼요. 물론 반파장보다 약간 짧은 상태예요. 0.495 람다일 적에, 0.5 람다가 아니라 대략 0.495 람다 정도에서 공진이 딱 일어나요. 공진이 딱 일어나고, 그때 그러니까 길이가 0.495
9, 5, 남다. 물론 이제 굵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서 공식. 다시 말해서 JX 안테나의 리액턴스 파트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레지스턴스 RR이죠. 플러스 RL인데 RR 플러스 RL이 안테나의 이것이 안테나의 그 레지스턴스인데, 그래서 안테나의 임피던스는 플러스 JX 안테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반파장 다이프라는 때는 반파장 이럴 때는 이게 거의 제로가 되고,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게 R 플러스 RL인데, RL은 얼마인지 길이에 따라서 그건 뭐 결정이 되고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딱 말할 수 없는데, RR이 계산해 보면 레디에이션 레지스턴스예요. 반파장 다이프라는데 레디에이션 레지스턴스 계산하면은 73.1오음이 나와요. 반파장 다이프라는데나 EH가 이거 일찍에 73.1오음이 나옵니다. 73.1오음. 이것이 얼마가 될지 계산해 보면 뭐 1, 2오hm 정도는 가장 커봤자 한 1, 2오hm 정도일 거예요. 1, 2오hm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 뭐 1오hm 미만, 뭐 1, 2오hm 미만, 왜 그걸 함부로 말하지 못하느냐. 같은 안테나더라 하더라도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어떤 길이가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뭐 스킨 뎁스도 달라지고, 그 길이가 그 몇 파장이냐 하는 것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 저항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1, 2오hm 그 미만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다 합쳐서 반파장 다이폰 안테나의 값은 75오hm 정도를 하고요. 75오hm 정도. 반파장 다이폰 안테나의 그 레디에이션 레지스턴스하고 이런 오믹 레지스턴스를 합쳐서 보통 한 75오hm 정도 해요. 75오hm 정도를 하다 보니까 반파장 다이폰 안테나를 이렇게 임피던스 매칭하려면 이게 이분의 남자 안테나다. 매칭을 하려면 TX 통신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분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75ohm이에요. 플러스 J의 제로 5 이렇게 돼.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75ohm을 해도 돼요. 75ohm짜리 내부 저항을 가진 송진기 만들어주면 임피던스 매칭이 완벽하게 돼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지금 이런 게 75ohm짜리야. 이게 75ohm짜리인데 75ohm짜리 이게 반포장 다이폴한테냐? 사실은 반포장 다이폴한테 절반짜리예요. 75ohm짜리 저 4분의 1 파장 안테나인데, 이 4분의 1 파장 안테나도 이제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도체 같은데 딱 자석을 붙잡고 올려놓게 되면은 반포장 다이폴 안테나인데, 이미지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지금 75ohm이니까 75ohm짜리 송진기에서 연결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선이에요. 이게 있는 선. 이 선이 특성 임피던스라는 게 있어요. 선의 특성 임피던스가
엉뚱한 주파수를 갖게 되면 엉뚱한 그, 임피던스를 갖게 되면 여기서 다 틀려요. 이 선 자체도 어떤 블럭이라고 할때 선도 하나의 블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도 중간 블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선 자체로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이 임피던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송신기에서 75오hm 돼 있고 수신기 안테나 75ohm인데 중간에 선도 중간에 선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선. 이거 전성선로라고 하는데 전성선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할지 이 굵기와 그거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거 알죠? 내부 도체 이건 동축 케이블인데 동축 케이블의 내부 도체의 반지름과 외부 도체의 반지름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달라져요. 그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그 특성 임피던스도 이거 특성 임피던스도 75ohm으로 맞춰져야 돼요. 75ohm. 그래서 많은 동축 케이블들을 보면 실제로 상품으로 나오는 많은 동축 케이블들이 75ohm로 되어 있어요. 잘 보면 75ohm 되어 있어요. 다 75ohm로 되어 있어요. 동축 케이블들. 수많은 동축 케이블들이 75ohm로 맞춰져 있어요. 75ohm. 왜 그러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예전에 전파를 만들어서 한다 하면은 70개 만드는 것이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다 보니까 그 75ohm이죠. 그럼 75ohm에 맞춘 거예요. 이거에 맞춰갖고 여기 맞춰갖고 송신기도 임피던스가 75ohm짜리들을 많이 반파장 다이폴을 쓰는 경우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그 저항에 따라서 저항값에 따라서 열 노이즈, 더멀 노이즈가 그게 비례하기 때문에 더멀 노이즈가 이 그 저항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항값이 KTBR이라는 식이 있죠. KTBR이라는 식인데 그 저항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낮춰서 하게 되는데 75ohm을 중간중간 나머지 갖다 55ohm을 하게 되면 임피던스 매칭이 약간 틀어져요. 그렇지만 55ohm으로 맞춰주고 이것도 가능하면 이브랜드가 아니라 55ohm이 되는 안테나로 바꿔주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다 더 작게 갖고 25ohm 하면 되지만 25ohm짜리는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전송선을 만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낮은 값. 왜 그러냐? 더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KTBR 이게 더멀 노이즈의 노이즈 볼테지인가? 하여튼 더멀 노이즈가 이렇게 절대 온도와 밴드위스와 볼트만 콘스탄트 이거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항에 비례해 저항에 이 값이 75ohm이면 75가 곱해지는 거고 55ohm이면 50이 곱해지는 거니까 75하고 50하고는 벌써 3분의 2로 떨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75ohm 대신에 55ohm을 바꿔 모든 시스템들을 다 거기 맞춰요. 요즘에 봐 스마트폰이든 뭐든 많은 그런 디바이스들이 다 고주파 또 안테나 쓰고 있는데 그 안테나들이 다 얼마에 맞추겠느냐? 55ohm 맞추고 있어요. 55ohm. 다 55ohm. 여기 그러니까 이 사이로 55ohm. 표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겠죠? 표준이 얼마냐? 75ohm 옛날에 75ohm이 표준이었어요. 옛날에는 게 언제냐?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래요. 75ohm으로 대부분 다 맞췄어요. 75ohm으로. 왜 그러냐? 그때는 주파수 대역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이 B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니까 지금 B가 아주 커졌죠. 이거라도 줄여야 되는 거지 이거라도. 그래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노이즈라는 것을 줄여야지만 시스템에 안정되니까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저항을 줄인 거죠. 그래서 저항이 요즘은 다 55ohm이에요. 55ohm. 그러니까 이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가 요즘에는 여기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도 쓰긴 써요. 75ohm 해놓고 여기다 55ohm짜리 해놓고 임피던스 미스매치 되는 것을 좀 감소하는 거죠.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가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또 그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서 여기 55ohm과 75ohm 사이에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어요. 임피던스 바꿔주는 거. 임피던스 트랜스포머. 그냥 바로 놓지 않고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라는 거 써서 55ohm에서 75ohm으로 또 맞춰주는 그런 장치를 또 해주죠. 이제 그렇게 해주면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그 전에
지금 현대가 아니라 바로 이제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쓰이던 그런 모든 동축 케이블들이 이거에 맞춰져서 75ohm으로. 왜?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임피던스 또는 저항이 75ohm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송신기, 대형 송신기 뭐 이렇게 만들어진 뭐 1,000만원짜리 1억 원짜리 송신기들도 임피던스가 75ohm 되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다르다겠죠. 왜? 노이즈가 생활 노이즈, 열자금, 저항 값에 정비해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노이즈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안테나도 가능한 55ohm짜리 안테나. 도저히 안 되면은 55ohm의 임피던스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55ohm에 맞도록. 그리고 동축선로 트랜스미션 라인 같은 경우도 그 신호를 왔다 갔다 주는 그런 그런 것들도 그 55ohm에 맞게. 장비, 그 리시버라든지 송신기의 임피던스도 75, 그러니까 55ohm에 맞게. 그러니까 75에서 다 55ohm 쪽으로 지금은 다 옮겨가고 있다. 이제 그런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이제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 얼마나 중요한지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에 모든 걸 맞춰서 한다.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는 쉽게 안 좋겠어요. 파장의 반. 예를 들어볼까요? 100MHz라고 해보죠. 100MHz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98에서부터 108MHz까지.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FM 라디오예요. FM 라디오. 우리나라 FM 라디오는 98에서 108MHz 쓰고 있어요. 아, 미안해. 88에서 108인가? 88에서 108MHz. 88에서 108MHz. 딱 중간에 가능하면은 맞춰야겠죠? 주파수를. 중간이 얼마냐면 98MHz죠. 98MHz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100MHz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100MHz, 딱 100MHz. 그러면 파장이 얼마냐? 100MHz, 3m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C는 F 람다, 람다는 F분의 C, 주파수 얼마죠? 100MHz 10의 8승 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그래서 3m죠. 파장은 3m다 바로. 그러니까 반파장은 1.5m예요. 그래서 전기줄을 1.5m를 잘라요. 이렇게 1.5m를 잘라.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5m 만들고서 가운데를 다시 잘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75cm죠. 75cm 되는 지점에서 잘라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송신기를 달든지 수신기를 달든지. 송신 안테나, 수신 안테나가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송신 안테나로 수신 안테나 삼으면 그대로 수신 안테나가 돼요. 그래서 반파장 만들어 갖고 가운데를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FM 라디오 뒤에 나와 있는 안테나에다가 안테나 단자에서 나온 선을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되면 돼요. 그 안테나 선도 가만 보면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오디오 컴포넌트 같은 뒤로 한번 잡아봐요. 뒤에 보면은 안테나 연결하는 그 단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75ohm 써 있어요. 75ohm이라고. 75ohm 확인해봐요. 75ohm이라고 적혀있다고. 75ohm으로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연결하면 된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안테나.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를 일단 만들어야겠다. 반파장 안테나 만드는 데 반파장. 근데 반파장보다 더 쉬운 안테나가 있긴 있어요. 바로 반파장의 또 절반인 4분의 1 파장 안테나예요. 자, 이게 그건데 여기서까지가 4분의 1 파장 안테나예요. 4분의 1 파장 안테나를 도체 위에다 딱 올려놓게 되면 도체는 거울 역할을 해서 거울 밑에 이미지가 생겨요. 거울 밑에 똑같은 이미지가 생기면 뭐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다. 이것과 합쳐져 가지고 이게 지금 4분의 1 파장이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되면 4분의 1 파장이라면 반파장이 돼요. 결국은 반파장 안테나를 그라운드 플레인 위에다가 이렇게 4분의 1 파장 안테나를 그라운드 플레인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이미지 때문에 반파장 안테나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위에 있는 걸 4분의 1 파장 안테나
3분의 1 파장 안테나. 그건 이제 폴이 하나라고 해서 모노폴 안테나라고도 해요. 모노폴 안테나. 이건 다음 시간에 부연 설명 잠깐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봅시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일단 끊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